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암종별 업셀링 상담 기법, 이번 시간은 발견이 늦어지는 췌장암, 암 발생 1등 도시 부산 사나이의 췌장암 치료 상경 일지에 관한 내용 여러분들한테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췌장암. 이 표를 보시면 2020년도 한국인의 중증 질병 인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가장 중증 질환이라고 인식하는 걸 보면 뭐 장애가 없거나 여드름 같은 거는 계속 경미하다 이렇게 느끼는 반면에 췌장암을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뭐 여러 암들이 있는데 위암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대장암이나 암종 중에서는 뇌암, 뇌종양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시고, 그만큼 저도 이제 강의 현장에서 많이 보면 어떤 암이 가장 무섭고 가장 생존율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모두 췌장암이라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위험 요인들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위험 요인들은 첫 번째가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흡연과 음주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흡연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성 췌장염. 가족이 모두 이제 췌장염, 잦은 염증이 생긴 경우에, 또는 비만하거나 또 기름진 식사, 식이, 그리고 당뇨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성 췌장염뿐만 아니라 가족성은 아니더라도 만성적으로 췌장염이 있는 경우, 또 음주를 하는 경우, 또 이제 음주를 하는 경우에 만성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화학 물질의 노출이 이런 위험 요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췌장암을 두려워하는 이유, 사망률과 치료비입니다. 암 환자 1인당 비용 부담을 보면 1위가 지금 간암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췌장암과 간암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자, 췌장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거의 간으로 전이되거나 십이지장,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 쪽 전이가 많아서 췌장암 치료비는 사실 간암 치료비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암종별 사망자 수에서도 보면 1위가 폐암이기는 하지만 2위 간암, 그 다음에 대장암에 이어서 췌장암, 발생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사망자 수가 높은 암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췌장암 치료는 사실 두려워하는 암종인 거는 다른 암종에 비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환자의 비율이 불과 20%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휘플씨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췌장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그림에서 담낭, 그 다음에 담도, 그 다음에 췌장의 일부, 십이지장, 그리고 여기 만약에 간까지 전이돼 있었다면 간의 일부까지 전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국내 의사들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 수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기 이 많은 장기들과 연결된 혈관들, 신경들 모두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 수술하지 못하고 간 쪽은 누가 하고 뭐 이쪽은 누가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치료는 만약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또 보조 항암요법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겠고요. 항암 치료로는 약물 항암 치료, 그다음에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보조적으로 하거나, 고식적 수술이 뭐냐면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사망하지 않게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말기 치료를 고식적 치료라고 합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 또한 최근에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기조절 방사선이나 양성자, 특히 중입자, 지금 연대 세브란스에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처음 이제 전립선 암부터 시작해서 간암, 췌장암, 폐암까지 지금 모두 성공적으로 좀 아주 좋은 예후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완화치료,
간과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담낭, 담관을 다 제거하고 그쪽에 암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심한 염증과 이 암의 증상으로 황달이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간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통증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 마취, 그러니까 약물로 통증을 완화할 수가 없어서 신경 마취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식적 수술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췌장하고 붙어있던 담관이 막히면 이제 막혀서 염증이 생기면서 황달도 이제 심해지고 복수도 찰 수가 있기 때문에 담관에 스텐트를 일부러 넣어가지고 이제 담즙을 배액을 시키는 거죠. 또는 담즙 배액술이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식적 수술, 고식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례로 점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 발생 도시 1등, 부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부산 분이 계실 거여가지고 좀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 요걸 이제 통계를 낸 거를 보면 부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92.3%로 사실 전국 평균이 83.3명인데 부산이 이제 특히 92.3명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서울이 78.0으로 서울과도 격차가 엄청나게 난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강원도나 전북, 고령화 도시가 심한 곳에서보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역학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암 사망자 수에 비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암의 그 발생이 많은 건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가설로는 낙동강 수질이나 아니면 공장 지역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또는 짜게 먹는 바닷가 근처에 있었던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의 경우에도 70년생인 부산 출신 중장비 기사입니다. 공사장 부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고요. 중금속 기계 관련 업무에 20여 년간 근무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계들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분이 2교대 때는 3교대를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게 밤샘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에 출근해서 조금 일찍 퇴근하는 날도 있고 오후에 출근하면 뭐 밤을 새우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거의 2, 3교대 근무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대 근무 자체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잦은 음주를 많이 하신 거죠.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에 잦은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또 흡연도 경력이 있으십니다. 뭐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지는 않으셨지만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병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체중이 감소를 했어요. 실제로는 이분이 췌장암을 진단받기 1년 전에 계속 체중 감소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병원에서는 그냥 당뇨 검사를 하니까 당뇨가 안 좋게 나오니까 당뇨약을 주면서 계속 그냥 치료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검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살이 빠지고 당이 조절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검사를 하셔가지고 췌장암 거의 말기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19년도에 최근 1년 이내 6kg이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당뇨병 진단 먼저 받았죠.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호전이 되지 않으니까 2020년도에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여명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서 양성자랑 간암 색전술 서울로 이제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암 색전술, 좀 간암 고주파 뭐 이런 수술들도 좀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식적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치를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좀 증상을 완화하고 통증을 완화하고 조금 여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이런 치료를 하다가도 되지가 않으니까 좀 이제 병원을
암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호스피스 병원을 가셔라. 말기 암 진단을 이제 진단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통증 치료를 하시는 병원으로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또 이런 전문 병원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21년 전이성 간암의 하이프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내시경 그 십이지장 쪽에도 있으시니까 고식적 수술로 출혈 부위한 수술 2회 정도 하시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해당 수술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까지 통증 완화 치료 중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20년부터 좀 사실 여명 기간이 3개월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오래 좀 버티신 거죠. 사실 2년. 그래서 이분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고 또 보험도 충분히 가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이 이런 완화 치료들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치료를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시게 되었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 췌장암 중에서 이런 아데노칼시노마나 이런 일반 암종이랑 다르게 신경기 내분비 종양이라는 암종도 발견되는데요. 특히 우리 스티브 잡스 기억하시죠? 췌장암으로 사망한 걸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 스티브 잡스가 걸렸던 질병이 바로 췌장의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내분비 종양에서 이렇게 어떤 물질,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희귀 암종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다가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악성암으로 현재는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 등을 내뿜는 기능성 신경 내분비 종양일 때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루타테라라는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총 6회로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이게 연간 한 1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총 6회로 아주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발병해서 총 6회밖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종양 환우회에서 그 회장,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원정 치료를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루타테라를 급여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의 문제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은 당뇨하고 아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암종에 이제 상관이 있냐면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에 발생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또 용종, 우리가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용종이 생성이 촉진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한 당뇨병 동반 환자들은 간암, 간암 진단 전에 이미 2형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도 많고, 또 이 받고 나서 당뇨병 받고 나서 간암 진단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 당뇨가 있으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굉장히 당뇨 환자에게서 약 4배 정도 발병률이 높으니까 이 헬리코박터 균 자체가 위암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병은 췌장암 환자한테는 유병률이 최고 1.8배, 한 병원에 의하면 229배라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요즘에는 당뇨 진단을 받으면 그냥 처음부터 췌장암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한 폐암 또한 고인슐린 혈증 환자한테서 상대적으로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당뇨와 췌장암은 아주 밀접한, 그리고 다른 암종들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당뇨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한테도 암보장을 충분히 권유를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 체크리스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장 제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족성 췌장염증이 있으셨나? 아니면 최근 2년 이내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게 먼저 당뇨와 암이 관련이 있다고 해서 보장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또 최근 잦은 음주로 인해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살살 아픈 이 복통이 계속적으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복통이 있으신지, 또는 최근에 5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으신지, 또는 건강검진에서 복부 CT 검사나 내시경, 또 아밀라제,
리파제라고 하는 검사, 이게 이제 췌장염이 있으면은 상승하는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죠. 또 고령,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 고령, 흡연, 비만, 음주, 가족력, 화학물질, 특히 살충제나 휘발유, 석탄가스, 금속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이런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례,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본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 MG 온그린 암공제와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4기 이상 말기암에서 발견되는 췌장암인데 일단 암진단 특약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암종들은 별도의 특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위험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고객님들은 꼭 추가 특약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재진단암은 가입하셔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완화 치료들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생존을 하기 때문에 재진단암 또한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분도 2년 이상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이성 간암이나 십이증암으로 가면서 고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셨으니까 암 수술비도 계속 받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분 처음에는 이제 표적항암, 이 면역항암제를 계속 쓰셔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항암 허가 치료비 특약은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은 못했지만 양성자나 세기조절 방사선, 그 다음에 약물 방사선 치료 특약, 요게 있으셨으면 이게 다 해당이 되잖아요. 중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해당이 되니까 요 부분 약물 방사선 치료 특약까지 가입을 하셨다면 매우 도움이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암 직접 치료 통원, 또 암 직접 치료 입원비, 이분은 말기 연명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직접 치료에 다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양하는 건 안 되지만 대부분 면역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말기 암 환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다 직접 치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 재활 치료, 암 통증 완화 치료 특약, 아까 통증 굉장히 심하셨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심하셨을 때 먹고 싸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 간병비 지원에도 매우 해당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암 수술비 특약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췌장에는 직접 손을 못 댔지만 고식적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암 수술비 특약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특약들, 암 진단금만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면서 보통 나라에서 이제 산정특례로 다 되고 실손의료비 있기 때문에 나는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나머지 특약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 키워드와 함께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은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다. 그러면서 췌장암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너무 많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췌장암은 발견돼도 20%만 수술이 가능하다. 췌장암은 당뇨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진단 전후 당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뇨 위험 고객에게도 함께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죠. 수술할 수 없는 경우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다. 이 부분이 키워드고요. 자, 이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 음주와 흡연 습관이 있으시거나 비만 음주로 인한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췌장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특히 회원님께서는 당뇨의 가족력뿐만 아니라 당뇨를 최근에 진단받으셨다고 하니까 더욱 걱정이 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은 무조건 일찍 발견되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혈액검사나 초음파 검사, 특히 고위험이신 고객님은 복부 CT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보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시술받았던 췌장암 주사는 주사 치료비만 1억 원이 넘고 국내에서도 치료가 안 돼서 해외로 원정 치료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치료비에 대한 실손 의료비로도 부족하고 또 기타 생활비와 간병비도 준비가 필요하니까
일반암 진단비 증액은 물론이고 부위별로 더 보장해주는 특약, 췌장암 진단 특약과 함께 치료를 받을 때도 치료 종류별로 특약 금액 또 고액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저희 상품, 예전 상품만 가입하고 계신 회원님은 꼭 추가로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사례를 활용한 컨설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는 췌장암에 대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